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면 실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7개나 가입했었지만 지금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딱 2가지 보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2가지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변을 보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손해를 봤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더라 같은 얘기가 흔히 들리지만 이 보험 덕분에 정말 살았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가입을 합니다. 친구나 부모님, 지인 혹은 친척이 권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준비해야 한다 말만 듣고 지인의 얼굴만 보고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보험은 어느새 월 보험료가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막상 해지하려고 보면 지금까지 낸 게 아까워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는 거죠. 비갱신용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갱신용으로만 가입해 평생 보험료만 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자체에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정작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었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장을 못 받는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악순환 속에서 돈과 시간을 모두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건 제때 준비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력이 생긴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보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매달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장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손댈 일이 없는 구조로 준비하는 겁니다. 왜 제가 보험은 2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특약을 많이 붙이면 언젠가 전부 받게 되겠지 라는 착각, 그 기대감으로 이것저것 덧붙이다 보면 결국 월 지출이 과도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정말 핵심 필수 보장만 갖추고 나머지 자잘한 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는 것, 이게 내 돈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는 딱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이런 신체적 손상이 있고요. 2번째는 죽음. 너무 일찍 죽어도 리스크가 크고 너무 오래 살아도 리스크가 큽니다. 상해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들은 대비가 가능하고요. 상해로 크게 다치게 되면 보통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큰 상해의 상당수는 교통사고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 과실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되 치료비 부분은 실손으로 기본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낙상사고나 운동 중 부상은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 다친 경우라면 우선 산재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만약에 산재 대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내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또 응집정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해당 업장의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상가, 헬스장,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시설의 시설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 리스크입니다. 이런 사망에 대한 대비는 정기보험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사망보험금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성은 월 약 14,000원, 여성은 더 저렴해 40세 여성 20년 만기 기준 월 약 9,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사망자금의 핵심 목적은 어린 내 자녀를 위한 거지, 자녀가 20에서 3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대체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 40세 남성 상위급수 1급 사망보험금 1억 원 기준이라면 월 납입액이 거의 30만 원에 근접합니다. 종신, CI 종신, 변액 종신, 유니버셜 종신 등은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사망자금은 자녀의 성장 기간처럼 필요한 정해진 기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을 고려하면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살게 될 경우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적으로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보험 외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국가제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개인연금, 그리고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통해 대비가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의료비와 생활자금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필수 보험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언급한 실손의료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용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2009년 10월부터 전 보험사가 표준화되면서 어떤 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가입했다면 A사건, B사건, G사건, H사건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결제 후 받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보면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 해당 비용을 전액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MRI나 도수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은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갔다든지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중 공단 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하는 건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셋인데 이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일부는 진료비의 100% 보장 구조도 존재합니다. 반면 최근 가입자 경우에는 급여 80%, 비급여 70% 수준으로 보장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2만 5,620원이고 건강보험공단이 32,168원을 부담했다면 내가 병원에 지급할 금액은 93,452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93,452원에 대해 실손보험이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다시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건강보험, 실손보험만 갖춰도 실제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상쇄됩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연간 보장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통원비는 물론 큰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까지 폭넓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건보 의료 지원 혜택은 단순히 공단 부담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실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장 제외도 있던데요 하고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장 제외 항목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 치과치료, 임신, 출산 관련 질환, 그리고 성형, 미용 목적 시술은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코 수술이 단순 미용이 아니라 비중격 망곡증으로 호흡에 장애가 있어서 교정한 경우 또는 안검하수로 시야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 있었다면 의학적 필요성이 안정되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비가 크게 나올 때는 급여 기준의 10%에서 20% 자기부담금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이 있어 내가 1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실손에 자기 부담률이 20%고 치료비가 5천만 원 발생했다면 계산상 나는 1천만 원, 보험사는 4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 200만 원 상한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내가 내는 금액은 200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이 상한이 급여만 적용이 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이전 세대의 계약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2중, 3중의 안정장치가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실손보험은 의료비 대비해서 항상 1순위가 돼야 되며 불이에 큰 출입비가 있어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은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세대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보험료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가성비가 좋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와 오늘 말씀드린 실손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의료비에만 적용이 되고 실손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은 2009년 10월에서 2021년 6월 가입한 분들까지 비급여에도 적용이 되어 체감상 더 강력한 안정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비록 4세대는 비급여 상한이 없지만 보험료가 크게 저렴하고 기본 보장체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세대와 무관하게 실손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실손의 필요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암, 심장, 뇌혈관 질환처럼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포함해 다음으로 두 번째 필수 보험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보험은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장진단비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을 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 늘 상위권에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폐렴 같은 일반적인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말 위험한 질병은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환입니다. 이 질환들은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간병인 고용, 식단관리, 재활 등 부수비용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치료비는 물론 양육비, 대출이자 생활비, 약값까지 지출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의료비의 바탕은 실손보험, 소득 공백과 추가 지출을 메우는 건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실제 사망의 주요 원인은 대체로 질병, 그 중에서도 중대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망보장도 필요하지만 생활을 지키려면 치료비와 진단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암 진단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 즉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고액암으로 불리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등도 전부 보장 대상에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전 일부 상품은 남녀 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수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상품이 소액암과 일반암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유사암은 보통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통상 1회 지급인 것과 달리 유사암 4종은 각 항목별로 1회씩 별도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은 너도 나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께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시청자분들 중 실제로 암 환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암의 진단을 받아 암 환자가 되더라도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표적항암 또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세대 항암제건 2세대 항암제건 또 몇 세대 방사선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특약들도 있고요. 가족력 때문에 암 치료비 추가를 고민한다면 암 진단비의 경우처럼 넓은 범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보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제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출혈, 뇌졸중을 포함하면서도 두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질환들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폭넓게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뇌 관련 보장을 한 번에 넓게 담기 위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기본
단축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빈맥, 부전맥, 심부전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가족력이 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특정 질환까지 함께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대, 3대 진단비는 여러 회사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단가 비교표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이나 성별, 최근 병력에 따라 유리한 곳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교는 중간 연령대인 40세 남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업 구수는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여러 회사를 비교해본 비교표인데요. 항목별 저렴한 곳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 설계임에도 이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했다가 비싼 회사에 가입한다면 20년에 걸쳐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3대 질병은 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20년 나 90세 만기, 즉 20년간 납입하면 보장은 90세나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저가 회사를 골라도 금액대가 부담이 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 나이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평생 납입을 해야 하며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3대 진단비 정도는 비갱신용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손과 3대 진단비를 정리했으니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망보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망보장은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뉘죠. 대부분 익숙하게 떠올리시는 건 아마 종신보험일 겁니다. 말 그대로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보장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다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급률 100%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험료는 발생 확률에 비례합니다. 지급 확률이 100%라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포인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을 1억을 설계하면 8개 보험사 평균 월 보험료가 약 26만 7,940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반대로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을 보면 월 약 14,000원으로 종신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저렴합니다. 보장기간이 짧으니 당연히 싸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년이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부재하더라도 그 시점엔 아이들이 스스로 앞가림이 가능한 나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기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가장의 부재, 부모의 부재, 이 악재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을 덜기 위함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20년 납, 20년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를 했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종신보험은 가입 금액이나 나이에 따라 월 18만원이 될 수도 30만원, 4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거품을 쫙 빼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구간을 정기보험으로 넘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반드시 챙겨야 할 보험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시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보험 외에도 써야 할 지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위험 대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나이에 맞춘 최적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화면에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험대학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